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생산성 연구에 들어서 4일차 문제 1번입니다. 여기는 키워드 테이블이 들어있는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서식이 들어있죠. 키워드 테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네. 나와있죠. 숫자는 서식은 나머지는 가운데 있다. X를 발표합니다. 세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2와 시프트 3 이 정도는 시프트와 작은 레이어의 범위를 나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시프트 3로 사에서부터 시작하죠. 합쳐진 부분이죠. J까지죠. 이럴 때는 하나를 더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J까지 잡아야 되는데 I까지만 잡았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 데서나 C부터 H 중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로 줄여서 삽입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각선 부분 음영이 들어갈 뿐이죠. 이 음영을 좋아하네요. 숫자 부분을 좀 볼 건데요. F5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입력이죠. 목소리가 잘 안 들렸죠? Alt 엔터 눌러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입력은 다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을 하겠습니다. H5에서 12까지 뒤에 대라는 글자를 넣고 싶은 거죠.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정의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을 선택하고 뒤에다가 대라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 줬어요. 당연히 숫자니까 파일에서 오른쪽 정렬이 이루어져야겠죠. 홈에서 오른쪽 정렬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해야 되겠죠. 무게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할게요. 선택해서 무게, 엔터. 혹시 오타가 났을 때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번 조건부 서식인데요. 행 전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행 전체란 말이 나오는데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상품 가격 셀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가격만 영역 잡고요. 홈에 들어가서 이 조건부 서식에 이런 것이 있어요. 데이터 막대가 나오게 되면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내 주는 형태예요. 자, 이해되겠죠? 자, 그 외 나머지도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나오게 되면 셀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데이터 막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행 전체니까 영역을 잡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할 거고요.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붙죠. 판매 수량 그랬으니까 판매 수량의 첫 번째 거 선택하고 F4 두 번 눌러주는 건 공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3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크거나 같다 300. 자, 서식은 파랑 굵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 글자 색깔은 파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품 코드를 유효성 검사를 아직 안 했네요.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고 목록 자, 원본에다가 상품 코드를 다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줬어요. 조금 더 사은품도 좀 크게, 판매 순위도 좀 크게 해서 결제란이 H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잡아줬어요. 자, 이제 제 2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및 서식이 되어 있죠. 자, 영역을 잘 잡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제 2작업의 B2에 붙여넣기를 했어요.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 너비를 선택하고 확인. 하나 더 해야 될 게 홈에서 그렇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우선 분류가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두 개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조건 범위인 B14에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분류를 선택하고 휴대용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휴대용을 컨트롤 눌러서 이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의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로 갖다 놔도 관계없습니다. 이면서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줄이죠. 이고 이면서는 같은 줄이에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300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다 잡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필드 제목만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나타내 줄게요. 이면서기 때문에 같은 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300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만 그랬으니까 특별히 필드 제목을 복사할 필요가 없죠. 자, 위에 부분을 다 잡았고요. 데이터의 고급에 바로 가서 자,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범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위에 필드 제목을 복사해서 B18에 갖다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사 위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B18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필드 제목들이 전부 다 나오면서 조건에 맞는 것만 뽑아낸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전체를 다 잡고 아래선은 두꺼운 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홈에서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고요. 채우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채우기 없음을 선택한 후에 스타일 보통 6번이네요.
그러면 페인트 통에 화살표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고 나서 표 서식에 갔을 때 보통이라고 돼 있죠? 보통 여섯 번째. 보통에 요게 여섯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은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나타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아요. FG를 더블 클릭해도 안 넓어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넓어졌으니까 관계없는데 안 넓어지면 직접 클릭 드래그로 넓힌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하죠. 다시 제1작업으로 가서 이 영역 상태에서 복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삽입으로 가는 거죠.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요. 제3작업에 음영이 시작되는 곳 B2죠. B2에서 음영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류가 어디로 오면 되죠? 분류가 열애가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탑승 가능 무게는요. 행위가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값에 들어가는 거 살펴볼까요? 상품명의 개수 그랬으니까 상품명을 이 값에다 하나 갖다 놓으면 개수가 될 겁니다. 네, 개수 들어갔죠? 그 다음에요. 상품 가격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평균 그랬으니까 이 상품 가격을 클릭 드래그로 해서 개수 밑에다 놓고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룹하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이름을 좀 써줄게요. 열 레이블은 분류가 되고 행 레이블은 탑승 가능 무게라고 써줬어요. 탑승 가능 무게 이 숫자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을 들어갑니다. 시작은 15죠? 끝은요? 35네요. 그 다음에 단위는요? 얼마죠? 15가 22가 되려면 7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확인해서 그룹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까지 해야 되죠? 정렬해서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디럭스가 맨 뒤로 가고 쌍둥이 가운데 휴대용이 맨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 휴대용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류에 들어가서 뭐를 하면 되죠?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3번 들어갈게요. 오른쪽 클릭. 그렇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첫 번째 있는 것과 빈 셀에 있는 건 별 3개네요. 별 2개 쓰면 점수 안 들어갑니다. 3개라고 되어 있으면 3개 넣어주고요. 요약 및 필터에서요. 행의 종합계 지운다 그랬으니까 행의 종합계는 체크 해제를 하고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얘랑 서식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요 값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잡아서 여기가 값이란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쉼표 스타일을 나타냈어요. 자, 이제 결과를 볼까요? 혹시 오타가 난 부분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요. 여기 단위 원이라는 글씨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선택하고요. 여기 뒤에다가 가격 뒤에다가 단위 원이라고 썼어요. 여기도 다 쓸 필요는 그렇죠. 없다고 그랬죠. 이제 B열부터 H열 잡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원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간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숫자 확인해 볼게요. 이거 숫자 확인하는 이유가 뭐죠? 오타 확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들어갔고요. 여기도 숫자 593 잘 들어갔고요. 389667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트 할까요? 차트에서는 휴대용 및 디럭스형 이것만 나타내야 되네요. 그러면 쌍둥이는 잡지 말란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먼저 항목에는 뭐가 들어갔나요? 상품명이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요. 컨트롤 눌러서 판매 수량과 또 하나 뭐가 들어갔죠? 상품 가격 이렇게 들어갔네요.
단 여기서 잡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디란 소리예요? 휴대용과 디럭스용은 맞지만 쌍둥이는 잡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영역 잡아볼게요. 자, 필드 제목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합니다. 필드 제목만. 그쵸? 페도라 S9는 쌍둥이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필드 제목 먼저 클릭했으면 그 다음부터 컨트롤 눌러서 클릭 드래그로 잡습니다. 붙어 있는 건 클릭 드래그로 잡으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가 어디예요? 상품 가격과 판매 수량 붙어 있죠? 클릭 드래그로 필드 제목만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제프 V3에 해당하는 전체 나머지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잡고 그 다음에 삽입에 1번에 볼까요? 묶은 세로막대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대로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잘한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을 해야겠죠? 자, 새 시트 잡고요. 제4작업이라고 쓰세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제4작업을 클릭 드래그로 제3작업 뒤에다 놔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쵸. 홈 아니라 요거 4번을 안 했네요. 4번에서 스타일 1번이고요. 레이아웃은 3번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홈에 들어가서 글자체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11입니다. 채우기 질감 계속 파란 박엽지네요. 서식에서 도용 채우기 맨 밑에 질감이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고요. 그림 요약 선택한 다음에 그림 요약은 자동을 선택하겠습니다. 흰색 배경만이 자동과 동일한 겁니다. 자, 차트 제목 선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용 채우기 자동, 윤곽도 자동으로 했고요. 홈에 가서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이네요. 굵게 20. 자, 이제 내용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볼게요. 상품 가격이네요. 자, 상품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 막대죠. 자,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을 나타내 주고요. 자, 상품 가격 요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을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지 확인하고요. 문제 없으면 확인을 누를게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계열에서 표식은 마름모고요. 크기는 10이래요. 표식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페인트 통을 누르고 표시 옵션, 기본 제공, 마름모 두 번째죠. 자, 크기는 10이네요. 10으로 나타내 줬고요. 자, 이제 선 보겠습니다. 자, 이 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서 선 종류 바꿔야 되겠죠? 선 종류의 대시는 파선. 그 다음은요. 그렇죠. 색깔도 넣어야 되죠. 색깔 선택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색깔, 선의 색깔들 다 클릭해서 나타내 줄게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이블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블은 요 막대에 있죠. 막대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은 바깥쪽 끝에 351대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숫자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0만 단위씩 올라갔는데 보니까요. 최대값은 90만이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90만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씩 올라갔죠? 15만씩 올라갔어요. 15만. 15만씩 엔터 쳐주면 되겠네요. 15만씩 올라갔습니다. 됐죠? 이제 왼쪽 볼까요? 400대, 대수는 50대씩 잘 올라갔죠? 이건 바꿀 게 없네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상품 가격 단위원이 한 줄로 돼 있어야 돼서
꼭 법리에서 법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 선택은 어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데이터 선택은 항상 나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선택하고요. 편집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이 영역이 나오니까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자, 상품, 가격, 괄호 열고 단위 원. 갑자기 점점이 사라질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점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로 잘 바뀐 거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 풍선 노말하면 되겠죠? 최다 판매.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설명서. 클릭 드래그 하고요. 위치 좀 볼까요? 이 정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너무 가깝지 않게 그 조절점은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채우기는 자동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홈이죠.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글자 색깔 그럼 자동 자, 글자체는 굴림이죠. 자, 이 상태에서 내용 최다 판매를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함수죠. 예, 이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이고요. 우선 사은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write를 쓰지 말고 마지막 글자인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글자인데 미드 함수를 써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미드 함수는 left, mid, right 다 쓸 수 있는 게 미드 함수입니다. 클릭하고 한 다음에 여기다 미드 함수를 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데도요. 예, 오른쪽에 있는 건데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상품 코드를 선택하고요. 콤마. 자, 맨 마지막 글자는 왼쪽에서 몇 번째 있죠? TC01 빼기 3 여섯 번째 있죠? 6 콤마 몇 글자죠? 한 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오른쪽 끝에 것도 미드 함수를 찾을 수 있죠? 이걸 단지 뭐로 했을 뿐이에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콤마 2를 넣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앞에다가 추주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추주 함수 더블 클릭했고요. 콤마. 자, 1이면 아기 로션, 아기 띄어쓰기 로션. 그 다음으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쿨시트 2번이면 콤마 3번이면 유모차 모빌. 자, 이렇게 해서 괄호 닫았을 때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끝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고 자, 이제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분명히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미드 함수를 쓰면 안 돼요. 단지 미드 함수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라이트 함수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순위 랭크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니까 특별한 말은 하지 않고 바로 함수만 나타낼게요. 자, 판매 순위라고 했는데 뭐의 판매 순위죠? 판매 수량이네요. 판매 수량 첫 번째 거 잡고 콤마 요 첫 번째를 포함한 즉 H5를 포함한 판매 수량 전체를 다 잡고 여기서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F4를 눌러주는 겁니다. 절대값 콤마 무슨 차순이라고 되어 있죠?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림차순이면 0입니다. 자, 가로 닫고 입력 단추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라운드와 디에버러지에서 소수점 자릿수가 없죠. 소수점 자릿수가 없다면 그렇죠. 0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라운드 그런 다음에 함수 디에버러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라면 2작업과 3작업을 했을 때 잡았던 영역 잘 모르겠으면요. 2번 문제를 보면 됩니다. 2, 3번 문제를 보면 영역이 나와 있죠. 여기 B4에서부터 H10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구한 게 뭐죠? 판매 수량이잖아요. 판매 수량의 필드 제목을 잡고요. 조건이 뭐예요? 분류가 쌍둥이인 그랬으니까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분류가 쌍둥이. 자, 여기 안에 인수 안에 다 필드 제목들이 들어갔죠? 어느 경우에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경우에만. 자, 괄호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수잖아요. 정수는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입력 단추 눌러서 110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sumif입니다. countif는 인수가 2개라면 sumif는 인수가 3개예요. sumif와 countif의 공통점이 뭐죠?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 자, 또 하나 if 함수가 뒤에 나와 있는 함수, 즉 sum if, count if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인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라. 자, 이런 것들이 다 함수를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는 sum if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range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인수 조건의 영역을 잡는 거예요. 자, 분류가 쌍둥이인 그랬으니까 분류를 다 잡습니다. 필드 제목은 당연히 잡으면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요. 그런 다음에 쌍둥이를 찾는 거예요. 큰 따옴표에서 내가 쌍둥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는 sum range, sum이 뭐예요? 합계잖아요. 정말 합할 영역은 뭐죠? 판매 수량의 합계니까 판매 수량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분류 중에서 쌍둥이만 찾고 판매 수량 전체를 다 합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해서 합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210분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93개 더하기 126개를 더하면 219개. 맞나요? 예, 맞죠? 자, 이제 5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자, 는을 했어요. 5번 문제는 지금 맥스 함수죠. 맥스 함수가 맥스 함수 맞죠? 뒤에 대자까지 붙여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여기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라고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해줘야 뒤에 대라는 글자가 들어가겠죠? 다 해놓고 이거 안 하면 점수 없습니다. 자, 맥스 하겠습니다. 자, 맥스로도 할 수 있지만 뭐로도 할 수 있어요? 라지로도 할 수 있죠. 그죠? 맥스 한 다음에 영역 차고 괄호 닫아도 되고, 자, 라지 함수로 하게 된다면 영역 잡는 건 똑같아요. 탑승 가능 무게를 다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1번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V룩업을 하도록 할게요. V룩업은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고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참고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품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 가격도 찾아야 되고 곱하기 판매 수량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수식 입력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요. 는 V룩업이죠. H룩업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역 잡을 때는요. 상품 코드를 이용해서 잡는 거니까 상품 코드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찾을 땐 뭐와 뭐를 곱한다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상품 가격과 판매 수량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품 가격과 판매 수량 여기까지 끝까지 다 잡아주는 겁니다. 다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콤마 몇 번째 있죠? 상품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6, 콤마 정확하게 일치는 false 괄호 닫고 곱하기는 별입니다. 별. 요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vlookup을. 여기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VL 똑같아요. H14셀 선택하고 콤마 영역 똑같이 잡아줍니다. 콤마 몇 번째 있어요? 판매 수량은 여섯. 상품 가격은 몇 번째 있어요? 상품 가격은 첫 번째가 상품 가격이고 두 번째가 판매 수량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상품 가격이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맞네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일곱 번째 있다는 거죠. 자, 콤마 정확히 일치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상품 가격을 브이로그로 찾아주고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을 브이로그로 찾아서 두 개를 곱한다. 그래서 쉼표 스타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개 함수 또한 쭉 다 해봤습니다. 브이로그업을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판매 수량 곱하기 상품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다 그러면 각각을 다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요. 여기에 영역을 6은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나요? 관계없어요. 내가 구하는 건 상품 가격이니까 G12까지만 잡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H12까지 잡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6이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7이라고만 하지 않고 6이라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이 범위 값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거나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도 상품 가격을 찾을 수 있고 더 많이 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더 적게만 영역을 잡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2, 3, 4, 5, 6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5까지만 잡았어요. 그럼 6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범위 안에. 그럼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 영역을 REF다. 오류가 영역으로 오류가 잘못 잡혔다. 그러니까 영역이 잘못 잡았을 때 나오는 오류 값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포함해서 무조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잡는 건 관계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오늘 4일차까지 수업을 쭉 해봤고요. 저희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계속 들은 거를 좀 반복해 보세요. 지금 12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엑셀 수업을 했는데요. 실제 엑셀 수업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함수들과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5일차, 6일차에는 그러한 함수들, 새로운 함수들을 좀 더 접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표 이런 내용들 또한 더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시험 외의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부분 또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ITQ 엑셀 문제에 대한 최신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더 나오는 함수가 있다면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일차까지 수업을 했는데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잘 해주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엑셀 쉬운 과목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